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액션 주는데, 이제 미들렌지, 디크랑크까지는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미들렌지도 3m가 넘으면 사실 힘든데, 보통 3m 미만 정도의 크랑크들은 충분히 뭐라 그러죠? 닫더라기는 좀 뭐하고, 이렇게 깨지는 액션으로, 얘를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액션을 줘서 하는 것들이, 제 경험으로는 포인트가 일단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거는 수초 굴락이에요. 수초 굴락 안에나 갈대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액션을 주게 되면,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이 셜록 크랑크, 예를 들어서 한 1.5m 정도 들어가는 크랑크를 이제 갈대나 이런 이제 수초 너머에 넘겼어요. 넘겨서 계속해서 일정하게 끌다 보면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근데 던지고 액션을 주면 여기에 받는 수류와 그 양이 있는 데다가 뭔가 더 걸치게 되면 잘 깨져요. 그러면 트위칭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잘 빠져나오면서 베스한테 자극을 주고 끌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장애물에서 크랑크를 운영할 때는 감는 낚시도 해요. 감는 낚시를 하지만 조금 더 빨리 감아서 끌어내게 하고, 아니면 리핑식으로 끌어내고, 아니면 정말 트위칭을 계속 연속으로 했구나 스텝 위에 쫓다가 트위칭을 해가지고 배스를 끌어내는 용도로 이제 트위칭 액션을 좀 주기도 해요. 그래서 크랑크는 실제로 내가 뭐 민호같이 다양하게 액션을 주고 웜같이 액션을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은 좁아요. 일단 그렇지만 크랑크의 장점은 베스를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로인 건 확실해요. 그러면 얘의 일단 기본 목적은 리트리브에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용을 시키는 거 있고, 다만 그 사이에 자극을 주는 리액션을 섞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바닥을 이용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낚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총괄해서 이제 크랑크의 유형별로 수심별로 운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랑크는 실제로 뭐 다양하게 액션을 주기가 좀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뭐 액션 방법이 한정될 수는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물의 저항에 대한 속도, 베스에 맞춘 패턴에 맞추는 속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조금 더 리액션에 대해서 바텀을 하던 수초사에서 뭐 리액션을 주던 어디 장애물에서 끌고 나오는 리액션을 주던 어떤 리액션을 주는 것도 내가 경험치가 점점 많아지면 베스를 이해하고 그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패턴을 찾아 나가면서 정말 더 근사한, 더 근접한 그런 그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용어에 자꾸 뭐 치우치지 마시고 스톱앤고, 사실 뭐 스톱앤고도 제가 옛날에 슬로고 액션 때문에 슬로고 액션 이런 거 처음에 발표를 뭐 웜을 했던 게 있는데, 어쨌든 뭐 스톱앤고 뭐 리트브 스테이 뭐 이제 그런 용어에 하지 말고 베스의 상황에 포인트에 나가 어떻게 리액션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어떤 리액션을 첨가를 하면 베스한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개념으로 액션을 연구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랑크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그 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크랑크 릴을 이제 보면 제가 부담이 이제 안 되는 선에서 크랑크 선을 보면 저는 그 미들렌지 5m라고 본다 그랬죠. 5m까지의 고속이 가능한 거, 내 손에서 정말 빨리 운행할 수 있는 걸 저는 6.4대 1까지, 6.4대 1이 저하고 맞아요. 7점대 가지고 고속을 하면은 사실 3m 이상은 사실 부담이 되고, 근데 6.4면은 충분히 7점대에서 고속을 낼 수 있는 걸 6.4대 1 가지고 5m 그 크랑크까지 충분히 최대한의 속도를, 정말 자극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속도를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 크랑크에 되면
6.4대 1 가지고 제가 고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5점대 가지고나 5점대보다 낮은 거 가지고 고속 거치 흉내는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고속이 되는 느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느린 것보다는 좀 빠르다는 정도의 고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디크랑크 가지고 미들렌즈 위에 6.4대 1 가지고 내는 그 고속의 자극만큼은 디크랑크는 할 수 없지만 다만 속도의 변화에 조금 더 빨리 하고 스테디를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속도는 5.1 가지고 가능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랑크를 사용하는 그 로드에 대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일본에서부터 잘못 넘어온 정보가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보면 뭐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틀리다는 건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크랑크 대를 자꾸 그라스 대나 낭창거리는 낚싯대에 자꾸 사람들이 생각이 꽂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크랑크를 썼더니 훅셋이 자꾸 안 되고 훅셋률이 늦다라는 개념에서 이 낚싯대를 낭창한 거를 자꾸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 낚싯대 운영 방법이 틀려서 그런 겁니다. 자, 보팅 낚시에서 만약에 주로 이제 크랑크를 썼다면 캐스팅을 하고 낭창되는 낚싯대는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 배와 크랑크 사선으로 평행이 되게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러면 낚싯대가 많이 씌었겠죠. 그러면 좀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팁이 이렇게 부드럽게 잘 꺾이니까 베스가 부드럽게 잘 흡입을 하잖아. 참 인간의 생각이 뭐 어디까지 맞춰지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건 아니에요. 얘는 뭐냐 하면 당연히 사이드에서 일자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부드럽게 되면 버트의 힘이 많이 더 실리게 되니까 훅셋을 끌어당기면서 훅셋을 하기가 얘가 편리해서 사실은 그게 부드러운 낚싯대가 유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크랑크를 이용해 보면 배와 일직선으로 운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자, 나중에 이제 낚싯대 운영에서 훅셋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훅셋이 정말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우리들이 범인이에요. 배스를 처음 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어디선가부터 잘못된 상식이었는데 배스는 앞에가 다 뼈로 돼 있어 가지고 훅셋이 안 된다. 정말 무식하게 훅셋을 해야 된다 해서 정말 무식하게 훅셋을 하다 보니까 훅셋 방법이 정말 잘못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훅셋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웜낚시나 훅셋 편에 대해서 피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피칭을 왜 하는가 이제 그거 설명드릴 때 훅셋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다만 지금 크랑크 입장에서 훅셋이나 낚싯대 운영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리트리브를 하려면 훅셋이 빨라야 돼요. 훅셋이 빠르려면 뭐냐면 결국은 이 낚싯대하고 이 루어의 각이 이 직각이 되거나 꺾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낚싯대하고 루어에 오는 거는 일직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낚시가 바뀌면서 송어 낚시에 보면 무라타 하지메 선수 같은 거가 많이 보여줬잖아요. 앞에다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하고 리트리브를 하고 입질을 오면 바로 낚싯대만 끝만 이렇게 살짝 들으면 훅셋이 되잖아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약간의 움직임으로도 10cm라는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훅셋이 되고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허우적대는 이 속도를 없애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예요. 크랑크 베이트나 리트리브 액션을 줄 때는 정면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배가 어떤 방향이든 내가 워킹해서 어떤 방향이든 정면으로 놓고 운행을 하다가 입질이 오면 가볍게 그냥 사람은 누구나 이게 동작이 빨라요. 그냥 가볍게 손만 옮겨진다는 생각으로 하면 입질을 오는과 동시에 찰 수 있어요. 자, 입질이 온다는 건 뭐예요?
배스가 물고 돌아섰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거든. 배스가 완전 탁 서버렸기 때문에 느끼는 거거든. 근데 내가 배스가 딱 돌아서면서 턱 뱉고 했다가 뱉었다. 그 사이에 이 낚싯대를 당겨가면서 훅셋을 하겠냐?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이 자세를 왜 얘기 드냐면, 낚싯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낚싯대는 낭창거린 거로 사용하는 게 저는 크랑크대는 맞지 않다고 봐요. 크랑크대의 조건은, 물론 낭창거려야 됩니다. 근데 그 낭창거림의 종류가 그라스 때나 팁이 이렇게 정말 전체적으로 낭창거리는 건 낚시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낚싯대를 선호하게 됐던 거고, 훅셋이 아니라 자연이 물고 갈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그런 낚싯대를 썼던 거예요. 정말 내가 훅셋을 한순간 귀중한 입질을 놓치지 않게 해서 빨리 입을 대자마자 훅셋을 하려면, 자, 낚싯대의 조건이 뭐냐면, 크랑크를 부드럽게 운영하기 위해서 팁이 부드러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허리가 뻑셔야 되냐 부드러워야 되냐, 약간의 부드러운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허리가 뻑시면 캐스팅할 때 이 버트의 힘세에 의해서 캐스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그 베스대의 미듬 헤비나 그 설계 구조상에 여기가 뻣뻣하게 보강이 된 낚싯대로는 크랑크는 같은 것을 캐스팅할 때 효율적으로 먼 거리를 보내지를 못해요. 왜? 버트가 힘새가 생기는 탄력이 생기지 않아서 멀리 보내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버터 부분이 보강이 안 됐지만 설계에서 이 버트로 인해서 훅셋을 하기에 강한 정도.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설계한 낚싯대들이 옛날부터 크랑크대가 지대로 나왔어요. 여기 버터 부분이 힘이 지워지고 앞에가 부드럽게 캐스팅해서 전체적으로 낚싯대가 부드럽게 휘어서 이 탄성에서 좀 더 루어를 그 무거운 크랑크대를 던질 수 있는 구조로 크랑크대가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크랑크대를 만약에 전부 그라스대로 만들었다? 농청거려서 또 캐스팅하기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걔는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밀면서 던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얘가 어느 정도의 30톤 이상의 카본으로, 저는 이거 카본 많이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이제 일반 루어대 보강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대신 45톤 뭐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 크랑크대를 보강 안 하고 했다? 잘 부러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30톤에서 35톤 그 사이, 카본이 아닌 때보다는 입질 감도도 좋고 훅셋도 할 수 있고 버트 힘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카본대로 설계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그 다음에 허리 받침대가 너무 그렇게 웜을 사용하는 데같이 뻣뻣하게 보강이 되지 않은 정도의 버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본이 섞인 낚싯대를 사용하는 게 더 좋다. 그 다음에 길이는 길면 좋다. 그러니까 토너먼트 룰은 규정상 8피트까지 일단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피트, 제가 지금 만든 이 크랑크대는 주로 이제 4m, 5m, 그 다음에 디크랑크용으로, 또는 지금 이제 묶여있는 게 이제 우산, 알라베마 리그가 묶여있는데, 이제 리트리브 좀 무거운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뭐 카메라로 보시긴 좀 어렵지만 이게 상당히 얇아요. 헤비 때 분명 그 이론수가 넘는 것들을 던지고 있는데 얇아요. 근데 생각보다 허리가 빡세요. 이 브랭크 자체는 뭐냐면 농어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무거운 거 낚시하시는 분들이 캐스팅이 정말 잘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뭐냐면 이 버트를 이용해서 하는 게 많이 숙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기 위한 낚싯대들이 나온 것들이 이 농어 캐스팅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는 크랑크대가 그렇게 제가 원하는 쪽이 안 되고 자꾸 이제 그라스 쪽으로 맞춰지고 하는 데라 제가 어쩔 수 없이 농어대로 브랭크를 이용해가지고 크랑크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많은 지식들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낚싯대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물론 그거는 이제 많이 해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좋은 이제 그런 설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랑크 때는 가능하면 길면 좋다. 뭐 9피트, 10피트, 길면 좋죠. 근데 다만 이제 캐스팅의 시도로는 이제 그 저항감이나 봤을 때, 8피트짜리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8피트에 너무 허리가 빡시지 않는, 농어대 수준의 어느 정도 버터가 쉬어주지만, 그러니까 훅셋을 할 때, 나중에 뭐 훅셋을 얘기하겠지만, 이 버트를 이용해서 훅셋을 하기에 충분한 힘만 가졌다면, 크랑크 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랑크 때는 앞 초리 부분이 조금 부드러우면서 허리 부분이 일반 루어 때보다는 빡시지 않게 버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훅셋 때는 강한 그 버트의 힘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설계로 된 크랑크 때문에 좋다. 그래서 크랑크 때는 꼭 크랑크 때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리트리브 때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굳이 뭐 얘는 크랑크 때야, 얘는 리트리브 때야, 뭐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면 아직도 그 그라스 때에 꽂혀 있는 사람일 거고, 그냥 얘는 리트리브 때야. 다만 무게별로 얘는 조금 더 덜 저항이 되는 리트리브 때야. 그다음에 얘는 좀 강한 저항이 있는 리트리브 때야. 이 정도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이제 첫 편으로 이제 크랑크의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말이 좀 뭐 지루할 수도 있고, 제가 뭐 말을 자꾸 나이를 들면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의사표현을 못 하는데, 아나운서 교육을 받았으면 아마 좀 정확하게 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요번 편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에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같은 크랑크에도 속도의 연습에 치중하라. 가장 저속으로 낼 수 있는 베스트 패턴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속도의 연습을 치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랑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훅셋을 하기 위한 그 캐스팅 정면으로 해서 훅셋을 짧은 거리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버트를 이용해서 빨리 입셀과 같이 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라.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크랑크는 자기가 사용했던 속도, 자기가 사용을 많이 했던 크랑크, 여기에 너무 전념을 두지 마시고요. 크랑크도 충분히 바디 모양이나 위글이나 워블 액션에 치중을 한다든지, 또는 트위칭이라든지 이런 액션을 섞어서 할 수 있는 민호, 장애물에서 운영할 수 있는 민호, 운영할 수 있는 크랑크, 그 다음에 같은 DB라도 저항에 의해서 속도를 최대한으로 더 빨리 낼 수 있는 크랑크, 덜 낼 수 있는 크랑크, 그 다음에 위글이나 디크랑크가 일정한 수심대에서 강하게 자극을 줘서 더 잘 깨지게 할 수 있는 크랑크, 뭐 이런 종류들이 아주 정말 디자인에 대해서 구분이 쭉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랑크는 뭐 그냥 내가 사용하던 데 꽂히지 마시고 다양하게 써보자. 그것이 가장 이제 좀 중요한 문제이고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민호, 크랑크 뭐 이런 것도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낚시할 게 정말 너무 많아요. 사실 베스 낚시를 지금 제가 평생 동안 베스 낚시를 한 셈인데, 이 베스 낚시를 이렇게 오래 해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 낚시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는 뭐 초보일 때는 베스 잡는 그 희열이 많이 꽂혔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의 방법 알아가는 그 경험치에서 베스를 하나씩 알아나갈 때 그 기쁨이 정말 더 여러분들한테 큰 기쁨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같은 크랑크를 운영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야 좀 더 고급진 내가 경험을 가질 수가 있고 좀 더 많은 상황에 다른 루어를 사용했을 때 결합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베스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스의 패턴에 대해서 이제 좌표를 이용해서 뭐 설명하는 거, 뭐 또는 베스의 패턴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사실 패턴 하나만 가지고 교육을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 텐데 일단 뭐 나름대로 너무 어렵지 않게 패턴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하나 이 쌓아가는 영상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하네. 뭐 물론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사이사이에 뭔가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키포인트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나도 한번 경험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한번 같이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5m, 6m, 8m를 한 번에 그 수심대를 주로 지금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라 좀 딥크랭크 가지고 한번 운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하는 수심은 한 4m, 5m 정도 찍어서 밑으로 한번 운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낚싯대를 바꿔야 되는데 나이스. 지금 바닥 찍었다가 잠깐 스테이 줄 때 왔어요. 그래서 제 푹셋 하는 거를 보셨죠? 나이스. 자, 뛰는 거를 반터리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고마워. 어우, 하나만 살짝 걸렸어. 사이즈는 작은 편이지만 어쨌든 나이스. 자, 지금은 한 6m 조금 못 미쳐가지고 지금 바텀에서 지금 나온 놈이고요. 얘는 자, 6m 좀 못된 데서 나온 거랑 됐습니다. 나이스. 지금 원하는 수심대가 제 5m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4m, 5m, 6m, 8m, 7m 이렇게 공략을 하려고 사선으로 지금 그 능선을 공략하고 있었던 중이고요. 5m 정도 이제 바텀이 2번 정도 일어났었어요. 그러다가 5m 정도에서 바텀이 일어나고 스테이 쉬는데 같은 수심대에 있던 놈이 따라와서